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첫 번째 상담 먼저 전화부터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서, 네,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랑요, 네, 중계동에 있는 양지대림 1차나 2차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10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있을지 네.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과 또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 네.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 지역은 뭐 잘 아시나 봐요. 잘은 아니고 조금 네. 관심을 방송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쪽이어가지고 네. 좀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가격대는 이쪽에 뭐 중계동 쪽이라든가 이 상계동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대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 그 아파트를 좀 일단은 가서 직접적으로 주변 지역을 좀 보신 거죠. 네. 네, 어디가 좀 더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니,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아무래도 노원역 쪽인데요. 네, 그쪽은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안 돼서 밀리다가 보니까 그나마 조금 캄하게 할 수 있는 데가 14단지인 것 같고, 네, 거기가 또 재건축까지는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갖고 갈자가 좀 10년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거 말고에도 거기 상계 그 차량기지 이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10년 정도 뒀을 때 그쪽이 나은 건지 아니면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도 동북선이 들어와서 네.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있을까 해서. 네, 일단은 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시세 차익을 좀 더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일단은 전세에 대한 어떤 갭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어디 쪽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양지 대림 1차, 2차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계주공 14단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계주공 14단지가 좀 더 그 손을 좀 들어주고 싶죠.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건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양지 이쪽 대림 1, 2차를 보신 것은 잘 보신 겁니다. 이 대림 1, 2차를 봤는데 일단 대림 1, 2차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네. 이렇게 돼 있죠. 대림 1차와 2차가 위치했는데 이 도로 라인이라든가 보게 되면 2차보다는 조금 더 1차가 좀 낫습니다. 네. 오히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양지 대림 2차와 1차를 비교했었을 때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를 어디다 먼저 둬야 되느냐 봤을 때는 오히려 양지 대림 1차 쪽으로 좀 가격을 좀 우선적으로 좀 두십시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 또 이제 그 상계 주공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가 이제 네. 상계 주공 14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원역 쪽 라인이죠. 이렇게 이제 차량 기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메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 지도상 보듯이 뻔합니다. 상계주공 7단지, 뭐 9단지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 14단지나 16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이제 가격을 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계주공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는 상계주공에 대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따로따로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투자 목적으로 이제 들어갔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거주로 들어가면은 구분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상계주공 7단지라든가 이 9단지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14단지와 16단지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을 잘 따라갑니다. 이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재개발들이죠.
여기 지금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앞에 붙어 있는 뭐 자동차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계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 뭐냐면은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말하면 베드타운이에요. 현재 안에서 뭐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출퇴근 즉 소위 말하면 베드타운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나갈 수 있는 뭐 상가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먹자 상권이라든가 이건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차량기지라든가 자동차 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가시화가 됩니다. 상당히 좀 크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 업무지구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업무지구가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원구 일대에서 충분히 자급자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차량기지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봤었을 때는 현재 상계 주공 14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더 밑에서 보신 이 대림 1차, 2차보다는 가격 상승이 좀 더 가격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이 투자 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오히려 뭐냐면 여기서는 상계 주공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계 주공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지역에 가까이 역사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가져가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어쨌든 간에 기대 심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동네고 또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또 앞으로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상계주공 14단지라든가 16단지 또 이제 7단지 쪽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전세가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격에 대한 상승 포인트를 마련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실제 가격이 되는 전세가가 이게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걸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상계주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가에 대한 하락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유지는 충분히 되는 지역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주변 지역에 가시화되는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폭은 단기 내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밑에 있는 대림 1차라든가 2차 여기 같은 경우는 확장성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확장성을 갖는 이 상계주공 14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오히려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